화목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우직근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건축 실패 사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삼풍백화점 건축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사고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6.25 전쟁이 사실 사고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최악의 사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세계에서 한 10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그 정도로 사망자를 많이 만들어낸 그런 치욕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요 부분인데요. 이 삼풍백화점은 1989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오픈을 했죠. 그 다음에 6년을 버티다가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삼풍백화점의 위치는 현재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맞은편에 있는 삼풍아파트 옆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하고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망자는 자그마치 502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실종자는 6명, 부상자가 937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삼풍그룹은 이준이라는 창업자 회장이 이제 설립을 한 거고요. 이 이준 회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초창기 안기부 멤버예요. 그래서 그 인맥을 동원해서 서초구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던 그 땅을 어떤 본인의 인맥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이 부동산 붐이, 개발 붐이 일었죠. 특히 강남 지역의 개발 붐이 일었는데 미리 예견을 하고 어떤 정보가 있었겠죠. 이 땅을 사놨던 거고 거기를 이제 아파트로 계속 개발합니다. 그런 개발 이익을 막대하게 벌어들였고요. 삼풍아파트 옆에 이런 근린상업지구인 상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여기는 이제 주택지였던 거죠. 주거지역인데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먹이고 해가지고 이제 불법으로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시공회사는 우성건설이죠. 우성건설이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예요. 보면은 특히 강남 지역에 우성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우성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이 시공이 완료되어 갈 즈음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이거를 이제 상가 건물이 아니라 백화점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뭐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죠. 우성건설 측에서는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회장이 그러면 너네 나가라 하고 쫓아내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삼풍건설을 투입시켜가지고 한 층을 더 증축을 하게 됩니다. 증축을 해서 결국에는 5층짜리 삼풍백화점을 탄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예, 참고로 이 삼풍백화점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이하게 핑크색 외관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고요. 1987년에 착공을 해서 89년에 준공을 하는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풍백화점은 그 당시 이제 강남의 거의 3대 백화점으로 손이 꼽혔는데요. 첫 번째가 압구정 현대백화점,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대치동 한티역에 있는 롯데백화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랜드백화점이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가 이 삼풍백화점인데 이 삼풍백화점은 그 셋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했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화 전략으로 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외국 브랜드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꾸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두, 남성 구두가 그 당시에도 50만원 이하짜리는 보기가 힘들었을 정도로 고급화 전략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자,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구조는 좀 특이해요. 무량판 구조, 무, 없을 무에 보를 뜻하는 그 량, 그러니까 보가 없는 건물 구조인 거죠.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벽식 구조 아니면은 라멘조라고 하죠. 보와 기둥이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슬라브를 얹히는 그런 타입인데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플랫 슬라브, 기둥 위에 바로 슬라브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이 무량판 구조도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플랫 슬라브가 있고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가 있어요.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기둥 위에 슬라브가 얹혀지는 거고, 여기 삼풍백화점 같은 플랫 슬라브 구조는 기둥이 있으면 기둥 머리가 있고 그 위에 판 하나가 얹혀집니다. 이거를 이제 보조지판, 드랍 판넬이라고도 하는데요. 판 하나가 얹혀지고 그 위에 슬라브가 얹혀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무량판의 구조의 가장 취약한 점은 기둥이 있고 바로 슬라브가 얹혀지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거나 시공이 잘못되고 혹은 과하중이 걸리게 되면은 이 펀칭 슈어라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펀칭 슈어가 뭐냐면 기둥이 슬라브를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려고 원래는 아주 촘촘하고 아주 정밀하게 철근을 배근하고, 만약에 펀칭 슈어가 일어나더라도 아예 붕괴되지 뚫고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무시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플랫 슬라브 구조는 이런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몰 같은 대규모 공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 고가 없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 층고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층고를 그만큼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간 확보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약한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라멘조보다 더 센 구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철근을 굉장히 많이 심어놓고 철근 배근하고 철근 보강을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을 경우 굉장히 견고한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이 붕괴가 됐을 정도면 얼마나 날림으로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공한 거를 보면은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기둥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5cm 정도 지름을 가지게끔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50cm대로 줄였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뭐 방화 셔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기둥의 한 4분의 1까지도 깎아냈다고 하고요. 뭐 심지어는 이 기둥 위에 있어야 할 보조지판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기준치보다 훨씬 얇게끔 설치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부실 시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어이없는 일은 준공 승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건물은 1989년도 말에 완공을 해가지고 바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건물을 지으면은 준공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막무가내였던 거죠. 준공 승인은 그 완공된 시점으로 9개월 뒤인 그 다음 연도 8월에나 준공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 당시에 회장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많은 뇌물을 줬을 거고 또 인맥 등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조성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A동, 남쪽이 B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는 어떤 아트홀이랄까 중앙 정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동이 무너졌고요. B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A동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백화점으로 사용을 했던 공간이에요. 5층에 식당가부터 해가지고 뭐 남성용품, 여성용품 뭐 이런 식으로 1층은 귀금속 이런 식으로 지금의 백화점과 다르지 않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B동 같은 경우에는 근린시설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금융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스포츠센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5층이에요. 5층이 이제 가장 최상층인데 거기에 이제 가벼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무거운 시설을 만들었던 거죠. 원래는 5층에 롤러장을 설치하려고 했대요. 근데 롤러장은 뭐 하중이 들어갈 건 없잖아요. 바닥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 롤러 스케이트 자체가 하중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고급 백화점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거를 빼버렸고 거기에 식당가, 고급 식당가를 배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식당가의 문제가 뭐냐면 관련된 설비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아주 무거운 시스템이 5층에 다 몰려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한식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온돌 바닥을 만들었대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 테이블로 하겠지만 굳이 만들더라도 전기 판넬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가볍게 경량으로 가는데 삼풍백화점 5층의 한식집에는 실제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온돌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식당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하중이 5층에 머리 쪽에 몰려 있었던 거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비록 비동의 문제인데요. 2층에 서점을 조성을 또 했다고 합니다. 워낙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에 2층에 서점까지 내니까 서점도 아주 많은 하중을 잡아먹거든요. 뭐 보시면은 여러분 방에 있는 어떤 책을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울 건데 그런 책들이 쭉 있잖아요. 아주 무거운 책장도 있고
거기에 책들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구조물이 크랙이 발생되고 주저앉고 또 건물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휘어져서 계속 휘어지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서점은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고 지하로 내려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풍백화점의 변형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백화점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원인은 옥상에 있었던 냉각탑입니다.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 냉각탑 하나가 12톤이에요. 12톤짜리가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36톤이죠. 하지만 여기 물이 다 차지면은 자그마치 87톤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하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옥상이 받을 수 있는 하중에 거의 4배가 더 얹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냉각탑이 동쪽,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있는 쪽 옥상에 설치가 되었어요. A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냉각탑 소리가 너무 더 시끄럽다. 진동과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니까 이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긴 거죠. 서쪽은 이제 지금은 서초중앙로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옮기면 소음이 덜할 거다라고 해서 옮기는 건데, 문제는 이런 냉각탑 같은 경우 당연히 크레인을 써가지고 옮겨야죠. 들어서 살짝 얹혀놓는 그런 식으로 시공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돈 아깝고 귀찮으니까 이거를 그냥 바퀴 레일을 달아가지고 그냥 밀어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그 아주 큰 하중이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나가는 길에 안 그래도 힘든 그 기둥들이 그 엄청난 하중이 지나가니까 더 파괴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아주 건물이 확 망가지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부실 시공, 그리고 냉각탑, 그리고 5층에 식당이 위치한 것, 그리고 서점이 위치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이 돼가지고 1995년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층 식당과 천장에서 계속 부스러기가 발생을 하고 크랙이 발생을 하고 뭔가 바닥이 휘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서도 토목공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구조 검토를 받아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장치들, 그런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게 모두 무시됐기 때문에 결국 붕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붕괴 전조 증상이 계속 발생하다가 그 붕괴 하루 전인 1995년 6월 28일 그때 찍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특히 옥상을 찍었던 그 사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바닥이 있으면 기둥이 있는 부분이 다 튀어 올라와 있어요. 이걸 펀칭 슈어의 아주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건축 운영을 하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건축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파일럿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웁웁 풀업. 건축물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플랫슬라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붕괴 직전의 전조 증상을 옥상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5층 식당에서는 바닥이 휘어져 가지고 테이블이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천장에선 계속 크랙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바닥이 쳐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펀칭 셔가 일부 일어나 가지고 바닥이 휜 거죠. 그래서 어떤 기둥은 이미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붕괴 당일날 오전입니다. 붕괴 당일날 오전 9시경 그 식당가 한 식당에서는 경영진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붕괴될 것 같다. 바닥이 한 2cm 정도 돌출이 됐고 천장은 또 내려앉았다 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진에게 얘기해서 임원진도 와서 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가지고 5층 폐쇄를 결정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낮 12시 정도 됐던 시점에서는 이제 그 경영진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감리회사인 그 우원설계 쪽에 설계소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층을 둘러보니까 워낙 이제 크랙도 심하고 붕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층 다 클로즈 시키고 가스 공급 중단시키고
4층의 일부 매장도 중단시키고 결정적으로 냉각수를 다 뽑아내라고 합니다. 옥상에 있는 냉각탑의 냉각수를 다 뽑아내고 그 냉각탑 가동을 중지를 시키는 거죠. 그 당시가 굉장히 더웠고 습했다고 합니다. 무려 거의 섭씨 3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였다고 하니까 에어컨을 껐으면 엄청 덥고 습했겠죠. 그런 사유로 아마 그래도 많은 손님들이 더워서 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사상자를 줄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자, 그렇게 이제 붕괴되기 한 3시간 전에는 그 감리업체하고 또 추가적으로 구조기술사 한 분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조기술사, 이분도 이 씨예요. 이 씨가 한번 둘러보더니 이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보고를 할 때 붕괴 위험이 없다라고 이 회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왜 붕괴 조짐이 없다라고 했을지. 회장의 눈치를 본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결정만 아니었어도 이 많은 사상자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아주 결정적으로 이런 잘못이 이 구조기술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붕괴 위험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 회장은 굉장히 좋아했겠죠. 안 그래도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안을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보수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보수 준비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감리업체였던 그 소장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가 이 임원진들, 그 이사분들도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중에 어떤 한 분이 이거 회장님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붕괴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대피시키시죠 했는데 그때 이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거 매출 손해본 거 네 돈으로 다 메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 이제 붕괴입니다. 붕괴는 5시 57분경에 발생을 했죠. 5시 한 40분경부터 이제 뭔가 뚜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뚜두둑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소리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거나 철근이 뚝 끊어지거나 이런 이제 구조물이 붕괴가 되는 그런 소리인데요. 40분부터 나기 시작을 했고요. 47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4층까지도 그 붕괴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대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 50분에는 비상벨이 울려지고 5시 52분에는 5층부터 이제 붕괴 바로 직전에 발생되는 그런 먼지들이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대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직원들도 다 대피하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1, 2층에 있던 사람들은 그 도망가는 소리를 듣고 많이 대피를 하긴 했지만 이 지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시 57분경에 5층 천장을 시작으로 주르르르 떨어져 나간 거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 3층까지 다 무너지는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플랫슬라브 구조잖아요. 무량판 구조. 그러니까 판과 판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라멘조, 그러니까 보가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어떤 공간층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판과 판이잖아요, 슬라브가. 그러니까 얘가 바로바로 다 눌러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깔려서 죽는 아주 처참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필 이게 플랫슬라브 구조였기 때문에 더 인명피해가 많았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5층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데 그 5층 중에서도 서쪽에 있었던 냉각탑 있죠? 그 부분부터 이제 붕괴가 시작돼가지고 차례 떨어져 나간 겁니다. 붕괴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은 바닥대로 쭉쭉쭉 떨어져서 쌓여지고 기둥은 기둥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시공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붕괴된 직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이 붕괴될 때 발생한 그 먼지가 강남구 서초구 떠나서 잠실 지역까지도 확산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원인은 아주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붕괴됐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우선 처음에 뭐가 있었죠? 1960년대 그 군용지였던 땅을 인맥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익으로 계속 이익을 얻어가면서 그리고는 이 삼풍백화점을 세우게 되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불법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요인도 있고 시공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설계도 부실했던 것 같고 시공 또한
굉장히 부실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감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관련 공무원도 돈을 받고 제대로 준공 처리를 해주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계자와 시공자만을 욕할 수 없는 이 오너인 이 회장의 입김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많은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큰 결정권자가 뭐 공기를 뭐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막 줄인다 이러면 이거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맞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림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시공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건축 실패 사례 두 번째로 삼풍백화점 우리나라에서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모두 가슴에 좀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안 좋을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징후가 나타난 거는 한 10일 전에 심하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원들은. 근데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거를 사장이 있어가지고 네. 사장이 받고 나는 회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뒤에만 분석해요. 나 이거 모르냐. 근데 그건 하나의 관리 문제니까 뭐 내가 간다고 하나도 담배 끊기 청소 먹고 지나는데 뭐 오는 줄 알죠?